네, 이 부분은 이제 전기 안전장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전기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 1에서 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속서 1의 그 목록표를 보시면 그 최후단에 SIL, 그러니까 Safety Integrity Level이라고 해서 실에 대한 그 번호를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안전장치의 중요도에 따라서 실 1부터 3까지가 있는데요. 실 3가 요구사항이 가장 높은 거고, 실 1은 요구사항이 가장 적은 겁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실 1 수준이라든지 실 3 수준을 만족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페스라를 적용했을 때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그 전기 안전장치 목록 같은 경우에는 부속서 1에 대부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설계적인 새로운 개념의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하신 경우에는 그 전기안전장치 목록에 없더라도 추가되는 스위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엘리베이터들은 전부 다 전기안전장치 목록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기안전장치는 부속서 1에 나와 있는 목록이 다 전기안전장치구나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기안전장치와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동기 정지 전기안전장치라고 안전기준 요약에 적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부속서 1과 같은 경우에 전기안전장치 중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구동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지되거나 15.2.4에 기술된 것과 같이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 그러니까 15.2.2를 만족하는 안전접점들로 구성을 하거나 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된 15.2.3을 만족하는 안전회로 15.2.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회로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이제 고장 분석을 반영해 가지고 어떤 복합 고장에 의해서 위험이 생기게 된다거나 아니면 단일 고장에서 위험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설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을 사용하거나 15.2.2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접점들, 그리고 부속서 12에 따른 부품들, 이 부속서 12에 따른 부품들은 다이오드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6에 따른 안전 관련 응용 프로그램 작동 전자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5.2.6에 따른 안전 관련 응용 프로그램 작동 전자 시스템이 바로 페스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 조합으로 구성된 15.2.3을 만족하는 안전회로에 대해서 4번 항목에 있는 페스라를 적용시킨 경우도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승강기 업계, 국내 승강기 업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 접점으로서 안전회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 접점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전부 다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구동기에 투입되는 전원을 차단시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속서 1에 열거된 전기안전장치에 대한 목록표를 일단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록표를 제출하실 때에는 사실상 이런 항목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런 항목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 약업표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업표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GOV라는 약어를 기계실 조속기 안전 스위치, 지금 이제 과속 조절기로 바뀌었죠. 과속 조절기 안전 스위치인데 이 과속 조절기 안전 스위치가 안전 접점으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할 때에는 안전 회로를 펼쳐놓고 그리고 이 목록표를
대비를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약어들이 만약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안전 라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스위치로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포함된 스위치들을 적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라인에 사용된 안전 접점들은 이렇게 목록표를 확실히 작성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FL이다 예, FL이라고 되어 있으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봤던 그 안전 회로 도면에는 UFL, DFL 이렇게 두 개가 써 있었는데 FL은 그 도면에 있는 UFL과 DFL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업방향 FL, 다운방향 FL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록표에 그렇게 적혀 있지가 않으면 저희가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썼겠구나라고 하면 어떤 그 심각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라고 적어주시고 UFL, DFL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 정도만 명시를 해주셔도 저희가 UFL과 DFL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에 사용된 약어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전기안전장치인데요. 일단 전기안전장치는 기본적으로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기준에서 허용된 내용들 16.1.4, 1.5, 1.6, 1.8 대해서는 이거는 열애를 해주고 제외하고 나머지 전기설비는 전기안전장치와 병렬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전기안전장치는 직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 16.1.4, 1.5, 1.6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기적 비상운전 장치라든지 아니면 도어가 열린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 개문 착상이라든지 개문 재착상 이런 부분에 관련된 회로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든 전기 안전장치는 직렬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기 안전장치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물론 이 홀더와 카더를 포함해서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여기 최종적으로 전기 안전장치가 모두 살아야지만 이 EM 마그네트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병렬 연결이 가능한 것들은 여기에서 전기적 비상운전 장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과속조절기 안전장치라든지 개문 출발 방지 장치 그리고 비상정지 장치 추락방지 안전장치 그리고 이제 파이널 리미트 그리고 완충기 스위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무효화시키고 운전을 하게끔 안전기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병렬 연결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병렬 연결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의 모든 안전 스위치들은 병렬 연결이 돼서는 안 되고 직렬로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런 피트 스위치 어떤 작동 확인을 위한 이런 정보 수집을 위한 이런 결선들은 가능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병렬로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피트 스위치가 작동을 했는지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뭐 고장 에러를 띄운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수집을 위한 것들만 허용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정보 수집을 위한 것들이 만약에 쇼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위해 딴 두 개의 선이 쇼트가 된다고 해도 이 피트 스위치 자체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쇼트된 거에 의해서 이게 정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면 안 되게끔 단순히 이제 정보 수집만 할 수 있게끔 회로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고장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동돼 가지고 안전장치가 작동돼서 뭐 복합적인 고장을 발생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15.2.3.3에 따른 안전회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안전기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직렬로 연결된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결국은 EM 마그네트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 중에서 하나가 차단이 되면 EM 마그네트는 당연히 이제 비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병렬로 잡힌 요 정기적 비상운전 회로가 만약에 작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된 요 안전장치들은 단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EM 마그네트가 활성이 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콩 버튼을 보통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착상 및 재착상을 위한 도어 단락 회로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랜딩 존에 오게 되면은 그 랜딩을 감지를 해서 요 마그네트가 이렇게 요 접점이 이렇게 붙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도어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서 살릴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HDM이 살게 되면 여기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MC 마그네트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회로들을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 안전장치에 이런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정보 수집을 위해서 결선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도면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기안전장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1.3 같은 경우에는 내 외부의 유도작용 또는 축전 효과는 KSB 6945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고장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KSB 6945, 6955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EMC 전자기적 적합성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1.4 전기안전장치로부터 나오는 출력 신호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동일 회로의 하위에 위치한 다른 전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외부 신호에 의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다른 전기장치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전기안전장치 쪽에 어떤 오작동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2개 이상의 병렬 채널로 구성된 안전회로에서 페리티 검사, 페리티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를 위해 요구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한 개의 채널에서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페리티 검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페스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안전회로에 병렬로 연결돼서 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를 병렬로 연결하지 말고 하나의 채널에서만 받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15.2.1.6 같은 경우에 신호를 저장하거나 지연시키는 회로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을 통한 구동기의 정지를 방해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즉 시스템에 적합한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정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저장하거나 지연시키는 회로에 의해서 어떤 전기안전장치가 작동을 했을 때 구동기를 정지를 바로 시켜야 되는데 이런 지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바로 정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한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전원 공급 장치의 구성 및 배치는 스위칭 효과로 인하여 전기안전장치의 출력에 잘못된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 스위칭 효과라는 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전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기안전장치의 출력에 잘못된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에 관련돼서는 그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일단 KSB 6945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그 EMC 시험 성적서, 그러니까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하시면 뭐 이 부분은 특별히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나머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경우에 어떻게 이런 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구동기 정지를 위한 지연 발생 불가
이런 것들은 이런 안전라인 회로도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 전원 공급 장치 구성 및 배치 설계 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부 전원 공급 장치 구성 및 배치는 스위칭 효과로 인하여 전기안전 장치 출력에 잘못된 신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니까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도 정도만 참고 사항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전접점의 설계 조건입니다. 일단 일반 사항은 안전접점은 최소 보호 등급이 IP4X인 KSC IEC 60947-5-1 앞에서 설명드렸죠. IP4X면 1mm의 고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규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60947-5-1 사실은 이거 안전접점이 용착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리고 부속서 K 여기 또 부속서 K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부속서는 F, L, K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F는 60947-4-1, L은 60947-5-1, 그리고 또 K도 60947-5-1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속서 K는 비접점 형식을 취한 어떤 그런 접점이 있을 경우에 그 접점을 작동시키기 위한 액추에이터가 설치가 되겠죠. 그럼 그 액추에이터 자체가 어떤 뭐 한계점을 넘어서 작동을 했을 때도 무리 없이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뭐 용착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접점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적합한 기계적 내구성 최소 100만 회의 작동 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0만 회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밑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5.2.2.2항 같은 경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접점은 회로 차단 장치의 확실한 분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분리는 접점이 서로 융착되는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융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안전접점은 부품 고장으로 인한 단락 위험을 최소로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융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뭐 안전접점, 뭐 A접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있으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안전라인에 사용된 A접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융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증명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일반 상황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의 여기 매칭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2, 2.2.3, 2.2.4, 2.2.5, 2.2.6과 거의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쉽게 이 부분을 좀 증명하시는 방법은 KSC IC 60947-5-1 시험 성적서와 부속서 K를 만족한다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RP 등급에 관련된 시험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부속서 K에 관련된 시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전접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최소 100만회 작동 주기의 시험은 이게 시일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완충기 눌림 감지, 완충기 복귀 확인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전접점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접점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완충기 복귀 확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작동에 이 100만회 작동 주기라는 내용은 기계적인 내구성에 대해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내구성이 100만회가 작동할 때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강기 제조사에서 이 접점에 대한 적정 최소 엘리베이터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접점이 사용되는 횟수가 적다고 하면 100만회 이하의 시험을 자체 시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셔도 저희가 지금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계적 내구성에 대한 적합한 증명 서류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4X의 시험 성적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시고 물론 IP4X 같은 경우에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시험을 의뢰를 하실 때, 만약에 IP 등급 시험을 의뢰를 안 받겠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IP 등급 시험을 안 한 상태에서도 성적서가 발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의뢰를 하실 때, 반드시 IP 등급을 포함해서 시험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외함이 IP4X, IP4X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전 접점이 IP4X 이상이거나 IP4X 미만인 경우를 나눠가지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항에서는 IP4X인, 그러니까 IP4X가 적용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2.2.3에서는 IP 등급이 4X 이상인 경우도 있고 미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황에서 얘기하는 IP4X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외함이 IP4X 미만인 보호 등급인 경우에는 전격 전압 500V에 대한 안전 접점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격 절연 전압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만약에 IP4X 이상인 외함을 가지고 있으면 전격 절연 전압은 250V, IP4X 미만이면 전격 절연 전압은 500V. 그만큼 이 절연 전압에 대한 기준이 높아짐으로써 IP4X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접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IP4X에 관련된 내용은 이 15.2.3에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KSC IC 60947-5-1에 규정한 대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P4X 이하인 경우 공극은 3mm, 연면거리는 4mm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 접점이라고 하면 이 실제적으로 승강기에 사용되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 접점이 떨어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분리된 접점의 거리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X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X를 초과한다는 경우는 5X 아니면 6X 이렇게 되겠죠. 근데 4X를 초과한다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 이 4X가 아니라 뭐 43, IP43일 때도 초과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숫자는 고체에 대한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액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4X를 초과한 경우는 5X 정도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설계가 되신 경우에는 3mm까지 연면거리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연면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자체적인 그 부품의 크기를 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IP4X를 초과하는 설계를 하신 경우에는 연면거리를 한 1mm 정도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15.2.2.5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브레이크 접점이 있는 경우 접점이 분리된 후 접점 사이의 거리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다수의 브레이크 접점을 사용한 경우에는 2mm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체 재질이 마모가 되어도 접점의 단락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사실상 이 부분이 기계적인 내구성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서 IP 등급과 마찬가지로 IP 등급도 여기 보시면 4X 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X 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4X이어야 한다, IP 4X이어야 한다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 밑에서 IP 4X가 4X 이상인 것과 4X 미만인 것 두 개로 나누어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놨고요. 실제적인 이 적합한 기계적 내구성 최소 100만회 이상 작동 시험 주기의 내용 자체도 이 전도체 재질이 마모되어도 접점의 단락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작동 횟수를 뭐 산출을 하시고 그에 따른 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회로 일반 사항인데요. 안전회로의 고장 분석은 센서, 신호 전송 경로,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안전 논리 회로, 안전 출력을 포함한 전체 안전회로의 고장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회로의 고장 발생과 관련하여 15.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실은 이 안전회로에 사용된 센서, 신호 전송 경로, 전압 공급 장치, 안전 논리 회로, 안전 출력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승강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안전 회로에는 뭐 이런 안전 회로에 실제적으로 뭐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패스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적으로 안전회로의 고장 발생 분석을 하실 때에는 직렬로 연결된 그 안전회로들의 이제 각각의 고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장이라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단선이 있을 수 있고 뭐 전압 부재도 있을 수 있고 뭐 융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고장 분석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용해서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2.3.3 안전회로입니다. 예, 안전회로의 고장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차 결함과 결합된 1개의 결함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는 늦어도 1차 결함 요소가 관련된 다음 작동 순서에 정지되어야 한다. 네,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고장 분석을 하실 때 어떤 2차 결함과 결합된 한 개의 결함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한 개의 고장, 단일 고장으로 인해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정지를 시키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개의 결함, 세 개의 결함이 조합돼 가지고 위험한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앞단에 있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지를 시키면 되게끔 그렇게 고장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고장 안전회로 평가를 위한 순서가 있는데요. 이 평가도를 통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 결과를 리스트화 시켜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 안전장치 운용과 작동인데요. 이것도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 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전기 안전장치는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키고 운전 설정을 막아야 한다. 이거는 계속 얘기됐던 안전 기준들과 일맥상통하죠. 전기 안전장치는 구동기의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장치에 직접 작동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구동기의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장치가 뭘까요? 바로 그 접촉기라든지 뭐 브레이크 접촉기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전기 안전장치에 직렬 연결된 안전회로가 구동기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장치에 전원을 투입할 수도 있고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설계하고 내려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3.1.3에 따라 릴레이 또는 릴레이 접촉기를 사용하여 구동기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됐을 경우 릴레이 또는 접촉기 릴레이는 13.2.2.3가 13.2.5 및 13.3.4.4에 규정된 것처럼 감지되어야 한다. 즉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오작동이나 융착이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규정된 그 감지를 해서 정지를 시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15.2.5항 같은 경우에 전기 안전장치의 작동입니다. 전기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부품은 지속적인 정상 작동으로 발생하는 기계적인 응력 조건 하에 적절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안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적 고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고장들에는 다음과 같다. 카의 속도 또는 위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견력 또는 마찰로 미끄러짐. 그리고 카의 속도 또는 위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테이프, 체인, 로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파단 또는 이완. 카의 속도 또는 위치를 감지하는 시스템에서
연기, 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전기 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장치가 설치 특성상 사람에게 접근이 허용될 경우, 간단한 수단으로 작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연기나 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광전 센서를 사용한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뭐 테이프, 체인, 로프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파단이나 이완이 되게 되면은 속도라든지 위치 감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 기계적인 응력 조건을 적당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견인력 또는 마찰로 미끄러짐, 예를 들어서 어떤 카와 같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어떤 로프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자체적인 견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에 그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장들이 나지 않게끔 기계적인 응력 조건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기계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기계 파트에서 사실은 이렇게 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파트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견인력 또는 마찰로 인한 미끄러짐 그리고 파단 또는 이완 또는 연기나 먼지에 의해서 이 카의 속도 또는 위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고장이 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